화천대유 50억 클럽 곽상도가 무죄를 받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분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들 욕만 하지 막상 왜 무죄를 받았는지 그 판결의 요지는 뭔지 설명하는 영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알고 화를 내야죠. 또 앞으로 이어질 2심, 3심도 1심 내용을 알고 봐야 뭐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혹은 안 뒤집혔는지를 알 수 있겠죠. 특히 많은 분들이 곽상도의 케이스를 이재명의 케이스와 비교하면서 이대로면 이재명도 무죄 방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곽상도는 남욱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어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걸린 겁니다. 곽상도는 이게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정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50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은 일로 곽상도는 두 건이 기소됐는데 하나는 뇌물, 하나는 알선수재였어요. 뇌물이라는 것의 입증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킵니다. 조국이 딸을 통해서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그 장학금도 뇌물은 직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됐어요. 직을 통해서 가진 권한으로 뭔가를 해줬거나 해줄 수 있어야 뇌물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곽상도는 직무 연관성이 입증됐느냐? 무죄를 받았으니까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직무 연관성이 입증됐어요.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곽상도는 국힘당에서 결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화천대유 대장동 패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곽상도가 직을 이용해서 대장동 패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무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의 논리, 직접 받은 게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괴상한 논리가 등장해요. 아들 곽병채가 받았지 곽상도가 받은 게 아니므로 뇌물로 볼 수 없다. 아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결혼도 했고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중이고 아들이 받은 돈이 곽상도에게 전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겁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도 등장해요. 병채 씨가 곽 전 의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곽병채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법원의 말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데도 받은 돈이 곽상도를 위해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제가 의원이나 총리나 심지어 대통령을 하더라도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식한테 돈을 줘라고 하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아들한테 주라고 하고 아들한테 야 나를 주지 말고 그 돈 네가 다 잘 써라 라고 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유라가 탔던 말을 사준 게 아니고요. 말 관리비를 대준 겁니다. 또 정유라한테만 대준 것도 아니고 그 대회에 같이 출전했던 승마 선수들 말 관리비를 전부 다 삼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게 전혀 없죠. 무슨 말털이라도 잘라간 것도 아니고 상금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법원의 판단은 그게 박통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곽상도는 아들이 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상한 논리죠.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무죄를 받았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관련된 알선, 직을 이용해서 계약을 주선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해주고 돈을 받으면 그게 알선수재예요. 곽상도의 알선 혐의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입찰을 하면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자격도 없는 신생업체 주제에 갑자기 입찰을 해서 사업을 따먹은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이 공모 기간 중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에서 빠져나와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하는 걸 곽상도가 막아줬다는 혐의입니다. 금융사가 빠져버리면 입찰 자체가 안 되죠. 그때만 해도 하나은행은 화천대유가 바로 그분의 화천대유인 걸 몰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지급한 돈 그 50억이 곽상도의 알선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요. 왜? 곽병채가 독립적으로 받은 거니까요. 곽병채는 이미 결혼을 했으므로 곽상도가 받은 게 아니다. 결혼만 하면 뇌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번에 처음 배운 꿀팁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김만배가 남욱과 정영학에게 곽상도에게 돈을 50억 줘야 된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녹취도 있고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 대화 내용이 증거로 다 제출됐어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그걸 뇌물이나 알선수재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김만배가 돈 얘기를 할 때 50억 준다고 곽상도를 비롯한 50억 클럽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녹취에. 그게 그 대가라고. 그래서 그게 그 대가였다고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와해 분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는 이 판사는 50억이 그냥 김만배가 선의로 자선사업처럼 곽상도에게 아니 곽병채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김만배와 곽상도가 한 모임에서 돈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재판부는 돈 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약속된 돈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알선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또한 곽병채가 50억을 받을 전후로 곽상도와 곽병채 사이에 갑자기 전화통화가 증가한 것을 50억을 수수하기 위한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보고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판사는 이것도 그냥 다른 얘기를 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판사는 50억을 주기로 했다는 대화가 확인이 됐고 그걸 아들을 통해서 주기로 했다는 대화도 확인이 됐고 곽상도에게 직무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돈 문제로 곽상도가 김만배와 다퉜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50억을 받았는데 그게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한 돈이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 우연히도 곽병채가 돈 받을 때쯤 곽상도와 곽병채가 전화통화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병채가 결혼을 했으므로 이건 뇌물도 아니고 알선수재도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냥 봐도 너무 무리한 소리죠. 자식에게 돈이 전해진 것은 부모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결혼하고 독립생계가 되는 순간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전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판사는 아예 인간관계가 없어졌으므로 아버지 곽상도가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다. 자식이 50억을 처먹던가 말던가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곽상도가 뇌물과 알선수재에 대해서 무죄를 받으면서 김만배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뇌물로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김만배도 횡령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며칠 전에 있었던 조국 판결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장학금은 조국이 아니라 조민이 받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민의 생활비를 조국이 대고 있었으므로 이 돈은 조국에게 경제적 이익이 됐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국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조민한테만 돈을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 조국에게 청탁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곽상도 사건의 이준철 판사라는 사람은 생활만 독립이면 뇌물은 성립 안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얼마든지 돈을 대신 쳐받아도 된다고 판결한 게 됩니다. 심지어 곽상도 지가 받아서 그걸 곽병채를 주면 상속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그냥 곽병채가 받으면 상속세도 없어요. 전액 그냥 자식에게 가는 돈입니다. 저 같아도 그 정도 큰 돈이면 그냥 일단 자식에게 주라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떨까요? 이번 판결을 두고 그러면 이재명도 무죄다. 이재명도 감옥 못 보낸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곽상도 판결은 대장동 화천대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고 또한 50억 클럽 중에서 현재로선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로 대장동 사건에 그런 위험이 드리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혐의는 현재 크게 보면 배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다른 곳으로 빼돌리게 해준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 3자 뇌물, 성남FC 명의로 뇌물을 받아간 혐의, 그리고 뇌물,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재명도 직접 돈을 받은 건 없습니다. 소고기를 사서 처먹은 건 아랫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고 실제로 아랫사람이 전부 책임을 졌죠. 대장동 일당들도 화천대유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인식만 하고 있었을 뿐이지 현찰을 싸다가 갖다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리가 없죠. 곽상도 사건의 판결 요지와는 상황도 다르고 또 이재명이 곽상도와 똑같은 이유로 빠져나갈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뇌물도 결혼을 했으면 무죄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여튼 종합하자면 개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기는 했지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에 이어서 괴상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는 곽상도 판결까지 정말로 이재명의 힘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